1994년 11월에 아주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했고요.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 치매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치매는 사실은 아주 세계 정치사에서 유명합니다. 이 사진은 얄타 회담 때 처칠하고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회담을 할 때 그러는데, 놀랍게도 저 두 사람이, 좌측의 두 사람이 처칠하고 루즈벨트는 이 당시에 치매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중요한 세계 정세를 할 때에 두 사람이 스탈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뭐 치매 뭐 이래갖고. 그래서 얄타 회담으로 인해갖고 동구권이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치매가 매우 복잡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잘 안 알려진 이유는 비교적 나이가 70살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이 치매가 발병이 되는데, 옛날에는 환갑되기가 어려웠는데 70세 이상 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치매라는 게 나타나지를 않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과학기술이고 뭐 이런 데에서 점점 뭐 발달하다니까 이제 70살, 80살 이제 넘으니까 치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를 시작했는데, 치매가 그 복잡한 거는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및 합숙 능력 등 정신기능이 서서히 쇠퇴하는 장애력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진압력을 상실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를 않으면 이런 거 뭐 진압력 상실, 파괴적 행동, 부적절한 행동이니까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것이 70살 정도에 발병을 하는 거 보면 치매가 상당히 유전자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한국인 경우에 대해서 장수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하지영 교수는 서양에서의 85살 이상의 20에서부터 40%가 치매가 걸리고, 자에 따라서는 80세 이상이 40%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경우는 65세 이상이 한 10% 정도 되고, 100세 이상에서 박상진 교수는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도 생활 등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래 치매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2050년으로 아주 급속히 늘어난다고 해도 15에서 16%라는 거죠. 그랬는데 미국의 이제 타임지에서 2010년에 펄 박사는 치매는 주로 유전자로 해서 나오는 거다 이랬는데, 한국인에게는 뭐 절대적으로 치매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장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상당히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죠. 그럼 다음에 번째로는 아주 잘 알려진 거죠. 우리나라는 사만사원이 있어서 겨울에는 채소가 안 나오는데 채소를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그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래 사진처럼 뭐 시래기로 해서 말리는 거죠. 근데 말리는 거에서 뭐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건 날구창창 겨울 4-5달씩이나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시래기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때에 아주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발효식품을 뭐 채소하고 곡물로 해서 먹었다는 건데, 이것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장. 장이라는 거 이제 간장, 고추장, 된장이죠. 그 다음에 김치죠. 그 다음에 곡물로 만드는 막걸리입니다. 여기에서 발효식품에서 이제 세 가지인데, 장점은 건강 기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두 유용미생물이 작용을 해갖고 건강 기능성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먼저 장에 대해서 설명하죠. 장이라는 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콩을 사용해 갖고 만든다는 거예요. 콩을 사용하는데 이게 신통하게 콩이 되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적을 했지만 만주 지역인데, 이것이 옛날에 이제 동이족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이 강역에서 콩이 발상했다, 이렇게 보는데, 콩의 중요성은 질소 고정하는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질소 고정이 식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소 부위료를 주죠. 근데 콩은 자체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다른 작물하고 같이 경작을 해도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콩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콩은 지금도 유럽에서는 식물원에서나 볼 수가 있죠. 물론 한국인들이 이제 가갖고 콩을 먹기 때문에 콩이 이제 보급은 됐다는데, 이와는 달리 숙주하고는 다릅니다. 숙주는 유럽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서양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 이와 같은 장점은, 콩과 콩 발효식품에 있는 식물화학물에 나쁜 거 빼놓고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라보노이드, 불포화, 지방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쭈르륵 하는 건데, 이것이 전부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 장점이 콩을 갖다가 메주로 만들어서 메주로 해서 간장, 고추장, 된장을 하죠. 메주 만드는 거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지는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메주 콩을 씻어갖고 삶은 다음에, 삶는 건 이제 빨리 오라고 된장을 좀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은 메주콩을 그냥 발로 박박 밟습니다. 물론 이제 발로 밟질 않고 이제 대량 생산할 때는 그러질 않죠. 그런 다음에 그 형틀로 메주 형태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서 이제 지푸라기로 해갖고 하는데, 지푸라기로 하는 이유는 곰팡이를 틔우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박박 곰팡이가 잘 익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드디어 고추장이 되죠. 고추는 고추를 넣어서 만드는 건데, 고추장은 상당히 뒤에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오는 얘기는 있지만, 여하튼 상당히 늦게 고추가 들어와서 고추장이 됐죠. 그래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메주를 갖다가 박박 넣어서 간장을 만드는데, 간장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해갖고 지금 현재 간장, 즙장, 청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항암 효과고 이런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된장도 오는데, 고추장, 간장, 된장 중에서 간장도 그 항암 효과가 크다고 그러지만 된장이 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보면 여기에서 청국장, 이것이 그냥 항돌연변이 효과라서 암 예방 하는데 자료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된장하고 청국장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암이 짱짱하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 얘기를 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느냐면, 1970년도에 미국 학자들이 한국에 배가 아파서 그런지 메주를 연구를 했는데, 바른 쪽에 해갖고 메주를 띄울 때 아프라톡신이라는 것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라톡신은 세계보건부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1군에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메주가 발암물질 1군에서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초강력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프라톡신이. 그만큼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음식이고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 거죠. 발효식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서 아주 그냥 성토를 했습니다. 왜냐? 한국인이 매주를 해서 상식을 오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볼 때 모두 암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한국에는 암 환자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요새 물론 극히 적다는 게 이제 비율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특별하게 연구를 했는데 아프라톡신이 메주를 만들 때 나오는 거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글쎄 아프라톡신이 나온 다음에 생성되는 항암제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발효 중에 아프라톡신이 파괴되는데 메주, 물, 소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딱 돼서 아프라톡신이 생성이 된 다음에 이 다음에 햇빛, 저온, 혼합균제 어쩌고 저쩌고 쭉 됐더니 된장이 되는데 글쎄 아프라톡신이 파괴되고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역할 때문인지 말하자면 아프라톡신을 아주 박살내는 것이 그게 도움이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장이 이것이 항암 효과를 아주 그냥 극대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 고추장, 간장만 먹어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암 환자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식생활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새 암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지만 외국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장문화를 했기 때문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수복권.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잘 알려진 김치죠. 김치는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 전통 음식은 김치다. 아래 쪼르륵 사진 찍을 정도 그런데 이게 배추김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치가 이제 여러 가지의 해소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김치류라고 하겠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치는 고추와 배추 그런데 고추가 임진왜란 때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역시 배추김치는 상당히 늦게 나온 거죠. 여기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손재주가 있습니까? 김치 저기를 내갖고 김치를 이제 배추가 결구 배추해갖고 안으로 오므러지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걸 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분들의 이제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은 전라도에서 이와 같이 김장김치를 해갖고 그 속에다가 이제 별거를 다 집어넣죠. 이 별거를 다 집어넣는데 이게 마늘, 고추, 생강, 배추, 파, 기타 부유저래를 넣었더니 비만 예방, 항균, 콜레스테롤 감소 이래갖고 더 이상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김치가 약김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갖고 장수하는 한 요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작년에 그냥 중국에서 바오차이가 김치의 원자라고 그래갖고 콩티도 파티도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김치는 2001년 전에 코덱스에서 국제기록으로 됐고 그랬는데 바오차이는 ISO에서 채택됐는데 이때에 중국에서 요 단어를 뺀 겁니다. 뭐냐면 바오차이가 기재된 ISO 문서에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중국에서 바오차이가 김치의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리고 무려 20년 전에 국제기구가 그러다 더 이상 이제 얘기의 요건이 안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이거는 채소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발효식품인데 채소가 아니라 곡물을 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막걸리죠. 막걸리라는 게 이제 술 저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부터 막걸리를 마신 걸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막걸리는 곡물로 만든다는 겁니다.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알코올이 되려면 이 과일 같은 거 이제 포도는
포도를 그냥 오래 두면 포도에 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곡물은 쌀이나 뭐 이런 거는 3,000년 동안 놨다고 그래서 쌀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곡물을 누룩을 넣어갖고 이거를 당화로 만들어서 막걸리가 되는 알코올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막걸리는 2단계를 만드는 아주 최첨단 기술입니다. 요것이 이제 누룩인데, 누룩에 해갖고 곰팡이와 이스트를 포함해갖고 이제 누룩을 넣으면 막걸리가 됩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을 누룩을 댔는데 곰팡이와 이스트를 분리한 아주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량 생산할 때는 먼저 일본식 누룩을 도입한다. 그러지만 좌우간 막걸리는 세계에서 곡물을 갖고 만드는 특수한 발효식품인데, 이것이 아주 놀라운 거는 1970년대에 그 서양에서 세계 최첨단 복발효 양조법을 개발했다고 그냥 세계자 동네방네 언론풀에 요구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잘들 모르실 단어죠. 세계 최첨단 복발효 양조법을,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글쎄 아래 그저 보시는 것, 그것이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막걸리를 만드는 거 우리는 몇천 년 전서부터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걸 갖고 복발효 양조법이라고 콩티드 파티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 막걸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했느냐. 그런데 알코올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그 발효하면 당연히 유산균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얘기가 불가리아가 장수국이 된 이유는 메치니코프 박사로 뭐 이렇게 통해갖고 유산균을 요구르트를 먹겠다고 매울 먹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노벨상도 탔지만 나중에 장수한다고 그래서 요구르트를 하루에 한 바가지씩을 먹었답니다. 그래갖고 장수를 하기는 했어요. 한 70살까지는 살았습니다. 좌우안 그랬는데 잘 알려진 게 이제 요구르트가 이렇게 유산균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장내 유해세균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제어시키고 항암 효과가 있고 변비를 완화하고, 하여튼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만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주루를 먹자고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그 유산균의 건강증진 효과가 많이 있지만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를 시킨다.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이게 뭐 내용적으로 보면 워낙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내용적일 때 면역을 증강시키고 암 증식을 뭐 좋은 소리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당소와 장애 현상을 감소시키며 비타민 공급원으로도 영양적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한국의 인별한 경우는 우리 그 동이족이라든가 동양인들과 아프리카인 일부는 우유라든가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이제 부족한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하여튼 좌우간 유산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제 갖고 있다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요구르트는 동물성에서 우유라든가 이런 걸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동양인은 채소 위주의 식습관이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내장이 그러니까 약 1m가 길답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식물성 유산균은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서 열량은 절반적이지만, 그러지만 칼로리가 전혀 없고 생존력이 400배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식물성 유산균은 우리 동양인이라든가 해서 소화기관에서 더 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배추, 김치, 마늘로 해서 이것이 장이라든가 유산균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막걸리나 마시고 쌀로 만든 유산균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식물성입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액이 강산입니다. 폐하가 이 정도 되면 모든 유산균을 죽입니다. 유산균을 죽이는데 그런데 장까지 가야죠. 근데 위에서 그냥 전부 다 박박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이 내용적으로 장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동물성으로 갖고 식물성으로 할 때 우리가 1m가 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게 전부 유산균으로 해서니까 한 바가지씩을 먹는 겁니다. 근데 한 바가지씩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런데 이 김치라든가 장이라든가 마찬가지인데 막걸리도 유산균이지만 물식으로 해서 시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장저기 해갖고 김치라든가 같이 있어갖고 이게 합쳐지면 시석이 돼갖고 위에서 빠져나가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막걸리 저거 곡물입니다. 곡물로 된 유산균이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긴 장까지 가서 박박 살아남아갖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장수가 안 되고 백입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먹는 그 장, 김치에다가 여기다가 막걸리까지 포함하는데 이게 뭐 말하면 안 하죠. 물론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장수할 수 있으니까 장수 유전자도 있고 먹는데 이것도 장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잠자는 걸 온돌로 해서 잔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옛날에 초가집들이 온돌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온돌은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효율이 나쁜 에너지 공급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좌상에서 보면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아궁이로 해갖고 불을 뗀 다음에 이게 온돌 바닥으로 통해서 바로 굴뚝으로 나갑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열 효율이 70%가 굴뚝으로 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나쁘죠. 이러니까 한국 분들이 보통 머리입니까?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를 부엌으로 해갖고 온돌하고 접합을 시켰고요. 여기에서 온돌로 해갖고 아름묵하고 움묵이 차갑고 따갑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돌의 연력량이 많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온돌이 장수의 결정적인 얘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의 유명한 장수학자가 비망록에 장수 비법을 적어놨다고 그래갖고 그 비망록을 낙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망록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 하니까 바로 우측에 아주 간단하게 한 줄이 써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준행 종렬이다. 무슨 소리냐?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이런 얘기를 딱 그거 한 자리가 써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건드려요. 심장하고 두뇌 등의 몸 상복으로 힘차게 이러는데 열로 가속하게 하기 때문에 머리로 올라갈수록 이거를 차갑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사진하고는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아프리카인들이 햇빛을 좀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인 영향인지도 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단명을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해서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바닥을 따갑게 하려는 게 바로 온돌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파이프 온달라고 해서 아파트를 이제 하는데 아파트로 하니까 뭐 여기처럼 옛날에 온돌처럼 살 수는 없습니까? 운목내목이고 뭐 이렇게는 거의 없지만 지금 학자들은 나름대로 파이프 온돌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침대보다는 한식으로 해서 맨발로 생활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맨발로 바닥이 따뜻하죠. 그러면 이제 위는
그나마 또 차가워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랬지만 그냥 그 맨바닥에서 누워 있는 것이 그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